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 저녁인데, 밤이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반갑죠? 농담입니다. 반가웠으면 좋겠어서 괜한 소리를 한번 해봤네요. 그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은호 작가님의 버블이란 소설책입니다.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창비 출판사에선 좀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작품, 그러니까 소설을 굉장히 많이 시리즈로 내시는 것 같아요. 가끔 읽고는 하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창비 출판사의 소설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07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중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교류 없이 사는 나만의 세계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외곽이란 곳으로 이제 용기를 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참, 와, 재밌네.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 외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외곽은 되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고 하는 곳이거든요. 듣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는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인공은 그런 편안한 모든 게 예측 가능한 그런 곳에서 나와서 외곽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은 좀 잔잔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텅 빈 집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그란 버블에 둘러싸인 집이 손을 흔드는 듯 했다. 마당의 바깥쪽으로 발을 내밀면 길이 신발에 촘촘히 박힌 자석을 당길 것이다. 길은 내가 출근해야 할 장소를 이미 알고 있다. 수신함 확인. 수신함이 비어 있습니다. 며칠 전 습관처럼 디스턴서의 수신함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독립한 후로 보호자에게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디스턴서의 본질이 통신기기임이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1년이나 미련을 갖는 내가 이상한 거지. 보호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곳 중앙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내가 사는 도시 중앙은 인간이 개인으로 존재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비난받지 않고 서로를 잘 모를수록 갈등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떨어져서 지낼수록 안전하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백 년간 살아남고 번성했다. 나는 중앙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보호자가 직접 내 버블로 찾아와 포옹해 주었으면 하는 본능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출발하시겠습니까? 디스턴서가 재촉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디스턴서를 주머니에 넣은 뒤 눈을 감았다. 자석이 빼곡히 박힌 신발을 땅에서 뗄 때마다
길에 박힌 전자석들이 반응하면서 내게 방향을 안내한다. 거리에서는 서로에게서 2미터씩 떨어져 걷는다. 지나치게 가까이 서는 사람이 생기면 디스턴서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본인의 공간을 제외한 공동체의 모든 것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기에 거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공동체 유지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있을 때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혼자 있을 때는 개인으로 존재하려는 노력. 상대방을 함부로 만지지 않고, 감정을 멋대로 쏟아내지 않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노력 말이다. 공동체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인간의 자지력을 믿지 않았던 덕분에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공동체에 적합한지 수시로 평가해야 했다. 그래서 내 직장이 만들어졌다. 주민들의 공동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2층짜리 건물, 평가원. 발이 이끄는 대로 평가원 건물에 도착했다. 평가원을 감싸는 버블에 가까이 서자. 입구에 붙은 센서가 내 목에 걸린 직원증을 감지한다. 직원증이 희미하게 진동한다. 버블이 물결치더니 커튼처럼 거친다. 1층 안내 데스크에 가만히 앉아있을 직원을 말없이 지나쳤다. 나는 이곳에서 중앙의 주민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을 한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사무실을 둘러싼 버블이 물었다. 근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버블은 공동체의 모든 공간을 나누는 데 쓰이는 물체이자 인공지능이다. 영상을 띄우거나 알림을 주기도 한다. 명령을 받으면 완벽하게 투명해지거나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시작. 사무실의 벽이 희미하게 진동하더니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다. 아무도 내 사무실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벽의 투명도를 낮춘 것이다. 방 안에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안전하다. 버블이 마침내 눈을 떠도 좋다고 허락했다. 눈을 감기. 중앙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규칙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정도로 크면 처음으로 배우는 규칙이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눈을 감을 것. 시야는 우리가 친구와 적을 구별하게 만들었다. 구별할 수 없다면 싸울 수도 없다. 인정하기 싫을 만큼 완벽한 논리였다. 나는 눈을 가볍게 깜빡였다. 흐리던 시야의 초점이 서서히 되돌아왔다. 책상에 손바닥을 올리자 책상에 화면이 떠올랐다. 그 속에는 오늘 평가할 주민들에 대한 파일이 있었다.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주민, 발전소에서 일하는 주민, 소미공장에서 일하는 주민. 중앙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노동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다. 나는 아주 편한 일을 하는 편이었다. 눈을 감아주세요. 버블이 말했다. 내가 눈을 감자 첫 번째 주민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절대 눈을 뜨지 않을 거야.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고 다짐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두려워질 테고 눈을 뜨고 싶어질 테다. 나는 아무리 무서워도 눈을 꼭 감기로 몇 번이나 다짐한 후에 입을 열 수 있었다.
직업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중앙발전소 시설관리인 249입니다. 사회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주 몇 회나 참여하십니까? 0회입니다. 검지로 책상을 톡톡 두드려서 주민에게 1점을 주었다. 1회 이상 참여하면 0점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만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직업 활동 중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주민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이하는 1점, 2명 이상은 0점이다. 이번에도 검지를 톡톡 두드렸다. 가족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독립입니다. 나는 주민의 대답이 점점 빨라진다는 걸 눈치챘다. 덜컥 겁이 났다. 주민은 평가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걸까? 내가 주민을 불쾌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오랫동안 대화를 했으니까 말이다. 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눈이 떨렸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정말 화가 난 건지, 단지 긴장을 해서 말이 빨라진 건지 알고 싶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이 화가 났다면 나에게 불쾌감을 가졌을까봐 무서웠다.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알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마구 뒤섞여 숨이 가빠졌다. 내가 언제나 지니고 다니는 감정, 만성적인 불안함이었다. 나는 서둘러 그의 독립 여부에 1점, 가족 형태에 1점을 주었다. 빨리 평가를 끝내버리고 싶었다. 미취업 당시의 가족과 교류하십니까? 네. 1년에 몇 번 교류하시나요? 우편과 방문을 모두 포함해서 횟수를 알려주세요. 주민이 하고 목소리를 끌더니 이내 대답했다. 2번입니다. 1년에 가족과 2번이나 교류를 하다니 부러운 사람이었다. 내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왔다면 아마 난 기뻐서 펄쩍 뛰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보호자가 독립을 축하한다 라고 말하자마자 돌아선 나를 곱씹 꺼냈다. 17년 동안 나를 길러준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목이 메어올 만큼 나는 한참 동안 보호자의 뒷모습을 실눈으로 훔쳐보다가 혼자서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와 혼자만의 집으로 독립했다. 보호자는 내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다. 내가 이상한 것이지 보호자는 잘못이 없다. 중앙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4번 이하의 교류를 한 주민은 1점을 받는다. 주민은 5점 만점에 5점을 얻었다. 나와 달리 모범적인 중앙 사람이었다. 어떤 영역에 배정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사는 버블에서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쓸자 한 지점에서 따뜻한 진동이 울렸다. 그곳에 양손을 올리고 주민의 희망사항을 작성했다. 중앙 거주, 현재 배정된 버블 희망. 이제 내 역할은 끝이다. 네,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곧장 근무지로 복귀해주세요. 주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문을 향해 황급히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잽싸게 의자를 뒤로 밀어서 가까운 벽에 손바닥을 떼었다.
출입허가. 평가실의 버블이 열리자 주민은 아슬아슬하게 그의 머리까지 열린 출입구를 통해서 도망치듯이 사무실을 벗어났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면서 눈을 떴다. 버블이 바로 지적했다.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평가 안 하잖아. 나는 삐딱하게 혼잣말을 하면서 눈을 부릅떴다. 지금은 눈을 마주치 말아야 할 타인도 없는데 굳이 눈을 감고 싶지 않았다. 가까워지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전쟁은 물론 작은 다툼조차 일어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는 평화로운 시기였다. 학교에서는 눈 감기가 그 평화를 위한 규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난 평화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내게 캄캄함은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었다. 나를 키워준 보호자의 눈동자 색을 몰라야 하는 답답함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지키면서 사는 규칙일 텐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는 고장난 사람일까? 때때로 뒷목이 얼어붙을 것처럼 외로웠다. 내가 다시 눈을 감자 두 번째 주민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주민이 인사를 건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사를 금지하는 규칙 때문이 아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목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는 목소리였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그는 평가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근무하던 동안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았던 평가원의 일상에 처음으로 생긴 변화였고 처음으로 훔쳐본 사람이기도 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어 있던 날이었다. 버블이 물었다. 휴식하는 동안 편의를 제공해 드릴까요? 나는 손을 휙 내저어서 버블을 음소거 상태로 바꾸었다. 지긋지긋한 버블의 목소리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평가실 문에 바짝 달라붙었다.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숫자를 세었다. 1, 2, 3, 4, 5. 평가원의 정문이 흐르듯이 열리면 항상 문틈으로 126이 들어왔다. 곱슬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동그란 눈을 차분하게 감은 사람. 중앙에 모두에게 지급되는 푸른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보폭이 크다. 10걸음 만에 안내원들에게 도착해서 항상 똑같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기록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안내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건물 안쪽으로 안내했다. 중앙평가원 건물 안쪽에는 평가실보다 행정실에 가까운 공간들이 있다. 내가 제출한 평가 결과로 다른 업무를 하는 곳. 생각을 멈추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집중했다. 여기 앉으면 되나요? 얼핏 성인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완전한 어른은 아닌 목소리. 그 사람이다. 이 목소리로 들어본 말은 안녕하세요. 기록 받으러 왔습니다. 밖에 없지만 헷갈릴 여지조차 없다. 예, 앉으세요. 옷감이 의자에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같은 재질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날 수 없는 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말을 멈추었다. 인사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공동체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영화를 몰래 볼 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본 적 있지만 내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평가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직업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어, 직업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평가자와 담당 주민의 사적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을 더듬으며 경고했다. 그가 안심하라는 투로 나에게 말했다. 평가를 받으려고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가자 07님을 만나려고 외곽에서 왔어요. 외곽이요? 나는 이상할 만큼 침착한 태도로 물었다. 별일이었다. 방금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놀란 걸 제외하면 무섭지 않았다. 이미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기 때문일까? 그의 목소리에서 달래는 투가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네, 외곽에서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앙도시의 벽을 넘어가면 있는 넓은 지역이요. 중앙에서 기부받은 물자를 이용해서 그걸로 산다고 학교에서 배우셨죠? 저는 그곳에서 왔어요. 나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호기심이 눈알 뒤에서 두근거렸다. 외곽은 중앙의 잉여물질을 얻어다가 생존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훨씬 편한 것인 것처럼 들리지만 외곽에는 공동체 규칙이 없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눈을 감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웠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국가를 불태우고 싶어 하던 먼 옛날의 인류. 외곽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 평가자 07님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나는 여전히 묘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물었다. 외곽의 사람이 직장까지 나를 찾아오는 건 긍정적인 일 같지가 않았다. 아니요. 저는 07님께 선택지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택지요? 네, 선택지요. 그가 친절하게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잠자코 그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외곽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제가 왜요? 혹시 중앙에서 지내는 동안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나요? 나는 말문이 막혀서 입을 다물었다. 그가 따뜻한 어투로 말을 이었다. 중앙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할 수는 없는 법이죠. 만약 외곽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다면 제가 데려가 줄게요. 제가 이 앞 복도로 지나갈 때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사람이라면 가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내 발소리를 들었다고? 외곽으로 간다고?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지나갔다. 만약 내가 외곽으로 간다면 에서 출발한 목록은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에서 끝을 맺었다. 얼굴을 보고 싶다. 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외곽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내가 외롭고 무섭다는 걸 알아내고 완벽한 중앙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이야기하는 표정을 살펴보면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주 잠깐만 눈을 뜨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다. 괜찮지 않을까? 비록 안전한 버블 너머로 훔쳐보았다고 해도 그는 이미 내가 지켜본 적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무섭지 않았다. 인간이란 남과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싸운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 처음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싶었다. 괜찮을지도 몰라. 나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궁금했다. 지루한 내 일상에 물결을 일으킨 사람을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난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나갔다. 그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막았다. 왜 눈을 뜨고 있어요? 나는 벽에 바짝 달라붙었다.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지. 중앙에서는 눈을 뜨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되물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머리카락과 동그란 눈매. 지금처럼 놀라지 않았다면 눈 위를 반듯하게 덮었을 눈썹이 먼저 눈에 띄었다. 그가 내게 말을 놓았다는 사실에 놀랄 틈도 없이 반박이 튀어나왔다. 나도 알아.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잖아. 미안. 그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 그럼 이제 눈 감아. 떨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면서 명령하자 그가 한순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냥 뜨고 있을까? 그래도 돼? 안 되겠지. 그래도 뜰까? 눈을 감아주세요. 버블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상대를 정신없이 살피느라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본인의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옷을 골라 입었음을 알아챘다. 동시에 그 또한 나를 보고 내 차림새에 대해 뭔가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옷을 완벽하게 차려입지 않았다. 순식간에 겁이 났다. 무슨 생각했어? 내가 더듬거리며 묻자 그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생각? 나를 봤잖아. 뭔가 생각을 했지? 내가 옷을 잘못 입었나? 이상하게 생겼어?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건 불가능해. 뭔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중앙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을 공격부터 해? 그가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물었다. 그의 말이 맞다.
중앙에서는 눈을 뜨는 순간 상대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남의 눈에 비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드러나는 모든 것을 약점이라고 여긴다. 외곽에서는 안 그래? 안 그래. 그럼 뭘 하는데? 인사를 하지. 서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아내는 거야. 그가 한 손을 내밀었다. 상황을 무마해보겠다는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였지만 놀라울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건 인사일 뿐이다.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안녕? 나는 126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심스레 그의 손을 맞잡고 위아래로 한번 흔들었다. 나보다 마디 하나가 긴 손가락이 내 손등을 감싸주었다. 안녕, 나는 07.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손등에서 126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랬을 때부터 부엌에 서 있는 보호자를 찾아가서 끌어안고는 했다. 키가 작았으니 보호자의 다리에 매달리는 셈이었겠지만 어쨌든 낡은 앞치마에 뺨이 닿았던 기억이 난다. 보호자의 손에서 옮겨 묻은 촉촉한 물기와 껄끄러운 천의 짜임이 생생했다. 보호자의 체온이 품에 담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던 그 느낌도. 공동체는 접촉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살까지 닿는 체온에는 말보다 큰 힘이 있었다. 안녕?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그가 눈을 휘면서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내가 입을 열어야 할 차례인가? 평가자로 일하기 위한 대화는 배웠지만 사교적인 대화는 배운 적이 없다. 외곽에서 온 그는 대화가 아주 익숙한 듯했다. 그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다. 공동체 규칙이나 평가 시간 따위는 어느새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인사가 끝나면 뭘 해야 하는데? 물어보고 싶은 걸 정하지. 내가 먼저 할까? 그래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나는 물러서면서 말했다. 그가 생각에 잠긴 듯 소리를 내었다가 떠올랐다는 듯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취미가 뭐야? 영화 보는 거. 무심코 대답을 하고 입을 턱 막았다. 영화를 보는 건 위법이다. 영상 매체를 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보호자의 낡은 비디오를 물려받아서 소유하고 있지만 보는 것까지 허가받은 건 아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영화 좋아해? 126은 내 취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외국 사람이니까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은 걸까? 나는 용기를 내어서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 왜? 왜라고? 눈을 감고 거리를 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빈칸이다. 빈칸은 나를 답답하게 했다.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만큼은 답답하지 않았다. 시야에 가득한 명백한 감정들. 영화는 명료한 답안지였다. 중앙에
유일한 숨쉴 틈이었다. 마음이 편해져서. 나도 영화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던데 우리 공통점이 있네. 예상치 못한 대화의 방향 때문에 얼굴이 달아올라서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다. 어색한 침묵이 시작되자마자 그가 다시 입을 연다. 이번엔 네가 물어볼래? 내가? 나만 알면 불공평하잖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주제를 선택해야 적절한가? 그에 대한 것? 혹은 나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질문으로 이어져야 하나? 그가 단답으로 대화를 끝내면 어쩌지? 아, 생각해보니 내가 방금 지나치게 단답을 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서 어지럽다. 하지만 답답하진 않았다. 마음이 가벼웠다. 원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도움을 청했다. 그는 기꺼이 마주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하지. 지금은 대화보단 인터뷰 같긴 해. 아, 미안. 내가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미안할 필요 없어. 그가 손을 내저으며 씩 웃는다. 이따가는 내가 인터뷰하지 뭐. 운이 좋으면 언젠가 인터뷰가 대화로 변하지 않겠어? 긴장한 와중에도 웃음이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웃자마자 긴장이 풀렸다. 자연스럽게 웃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자, 신문해봐. 그는 가만히 서서 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나는 구심 끝에 질문을 선택했다. 사적인 정보 교환은 중앙에서 불법인 거 알아? 그가 당황한 듯이 행동을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입이 벌어지고 웃는 모양이 되자 반듯한 이가 드러났다. 눈이 동그랗게 휘고 눈썹의 앞쪽이 들려 올라가면서 따라 웃고 싶은 표정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살피는 건 처음이었다. 문득 그의 내려간 눈꼬리를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알지. 그래도 얘기하자.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속삭이듯 따라 말했다. 있었다. 궁금한 거. 외곽은 어때? 좋지. 책상마다 버블로 둘러싸여 있던 미취업 아동을 위한 학교에 다니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곳에서 외곽의 사진을 처음 보았다. 깨진 포도블럭과 비좁은 방에 모여 사는 가족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식품들이 기억난다. 중앙에 사는 아이라면 모두 외곽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와는 다른 규칙을 따르고 우리보다 낙후된 도시에 살더라도 그들은 같은 인간이었다. 외곽을 도울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전한 도시에서 풍족하게 사는 중앙의 도덕적인 의무였다. 왜 126은 외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걸까? 왜 좋아? 그건 좀 설명하기 어려워. 외곽이 마음이 좀 편해. 그래서 외곽에 살고 싶은 거야? 마음이 편해서? 영화를 보는 거랑 비슷해. 영화를 보는 게 편안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외곽에 사는 게 편하니까
외곽에 사는 거지. 그렇다면, 만약 내가 외곽에 산다면 매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걸까? 눈을 감고 주민을 평가할 때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느껴지는 불안함. 별이 뜰 시간인데도 바깥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느끼는 답답함. 옆 칸막이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의 손을 잡아볼 수 없어서 느껴졌던 서러움이 외곽에는 없다는 걸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었다. 나도 너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뭔데? 지금은 어때? 외곽으로 갈래? 내 마음을 읽은 듯한 질문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그랬다. 입이 먼저 움직여서 대답했다. 갈래. 나와 그는 동시에 놀란 표정이 되었다. 나는 재빨리 말을 바꾸었다. 아니, 안 가. 아니, 못 가지. 외곽이 낯설어서 거절하는 거라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 외곽은 1년에 20명씩의 중앙 사람들에게 이주 기회를 주고 외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 외롭지 않을 기회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원하는 바였다. 나는 126의 눈을 피했다. 126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인다. 안심한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다. 손바닥으로 손톱이 파고들었다. 외곽이 중앙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 나는 순식간에 떠오른 생각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중앙은 좋은 곳이고 나는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가졌다. 안전하고 넉넉한 중앙을 떠날 이유가 없다. 평가 시간이 끝나는 알림음이 울리고 126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담담하게 버블을 열어주었다. 126이 버블이 열린 틈으로 사라졌다. 나는 126이 사라진 곳을 잠시 쳐다보다가 내 의자로 돌아왔다. 눈을 감아주세요. 버블이 말했다. 나는 고집스레 눈을 떴다. 눈을 감아주세요. 버블이 완벽하게 똑같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126과 함께 있는 동안 그때 느껴졌던 따뜻한 안정감이 떠올랐다. 텅 빈 평가실이 나를 무심하게 마주보았다. 평가의 목적이 아닌 이야기를 나눈 것은 거의 1년 만이었다. 평가자는 공간을 나눴으며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직종이 아니고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는 의무사항인 정기평가도 다른 주민에 비해 실질 간격이 훨씬 길었다. 오늘은 일상에 발생한 오류였다. 오류를 겪으면서 내가 즐거웠다는 사실은 그건 또 하나의 오류다. 아마 평생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이다. 외로웠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겠지. 나는 필사적으로 눈꺼풀을 내리눌렀다. 눈꺼풀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생 내 눈꺼풀을 묶어놓던 줄이 끊어진 듯했다. 일말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126과 나는 눈을 뜨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게 웃었다. 가깝게 지내면서도
싸우지 않을 수는 없을까? 순진한 의문이 떠올랐다. 오늘 처음 만난 126이 그리워서 마음이 아팠다. 126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았다. 눈을 감아주세요. 버블이 다시 말했다. 나는 수면으로 박차고 나온 사람처럼 숨을 들이쉬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에게 중앙을 벗어날 방법을 말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지금 126을 놓치면 다시는 자유로워질 수 없을지도 몰랐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다음 순간 나는 완충제로 가득한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평가원 정문을 막 빠져나가려는 126 앞에 섰다. 눈을 감아주세요.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를 잡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놀란 126이 눈을 뜨고 나를 마주보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나도 갈래. 나는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는 건 거짓말이다. 평생 혼자이고 싶지 않았다. 기회를 잡아보고 싶었다. 결심이 약해지기 전에 126에게 말했다. 외곽으로 갈게. 눈을 뜨고 싶어. 그는 마음을 가다듬듯이 나를 응시하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일주일 뒤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중앙 도시에서 나가는 출구에서 만나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절박하고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정말 나를 만나러 올지, 내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중앙을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